제가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네.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전영구 의원님이랑 저랑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2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진우 의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이메일 페북이 국민들에게 네,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워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듣고
네,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어느 분이 명예훼손하고 왜곡할 것 다 왜곡하고 풍자다 그러는데 풍자라는 말 안에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자체에 명예훼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악설중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상처 줘서 세상사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데요. 악설중죄 다음에 따라오는 내자가 또 있습니다. 화탕지옥. 그 정도의 중죄를 졌다라고 불교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후보님의 삶의 역정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채무 또 그걸 다 성실하게 갚고 그 속에서의 고통을 다시 이렇게 보면 참 친구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제가 무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죄송합니다. 주진우 의원,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그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페이스북에 먼저 쓰셨고 그 밑에 연도 다 지우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현금 6억을 쌓아뒀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6억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현금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이게 정치 풍자하고 해악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나눠서 일정을 적어놨기 때문에 문제없다. 제가 방금 검색해가지고 장롱석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석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네.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니라고 뭐 달달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미 총리가 6억을 쌓아놓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